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오늘요, 대신 일개한 성명을 내놨는데 우리의 사법체계를 조롱하는 것 도를 넘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복면 시위 금지법 발의됐습니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복면 시위한 사람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징역을 살도록 하는 실형 나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한상균 위원장이 11시에 원래 직접 회견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 읽도록 했네요.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조계종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계종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유가 핵심인데요. 조계종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띤 사안과 네. 관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조계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이 오해와 이런 잘못된 여론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래서 조계사 안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한상균 위원장은 수배 중이기 때문에 네. 조계사를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경찰에 체포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다른 간부를 시켜서 조계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겁니다. 네, 오늘 민노총 간부가 대독한 한상균 위원장의 회견문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죄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 이재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자, 내가 선동한 죄가 있다. 그런데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자고 선동한 거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14일 민중총 걸기 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체류물대 파열을 맞은 죄. 시위에서 신고되지 않는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제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겠다면 기꺼이 자진 출두할 것입니다. 네, 물대표를 쏜다면 그냥 맞지요. 전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약자임을 강조했던 한상균 위원장입니다. 자, 저 성명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법률가 김태현 변호사.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80년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건데 80년대 민주화 투쟁할 땐 그랬습니다. 군부 독재라는 절대 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시위가 설사 당시에 집시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용인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이 지났다는 거죠.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으나 설사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은 국가의 준법 질서 내, 국법 질서 내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한상균 위원장의 어떤 시위했던 행동들은 현행 법규를 전부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법원에서 재판 출석 안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행을 거부하고 조계사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 얘기가 모두 옳으니 내가 막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모두 옳으니 나는 집시법을 위반하고 형법을 위반하고 형사정법 위반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저런 어떤 준법의식을 보여주는 한상균 위원장을 글쎄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 어떻게 쳐다볼지 한상균 위원장은 아마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한상균 위원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계사 안에서 108배를 하면서 뭔가 깊이 있는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다음 주 토요일로 예고된 2차 총궐기. 그런데 호소문을 직접 발표를 했네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이런 거를 자기 SNS에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서울로 다시 모이자. 그리고 제대로 한번 다 모여서 박근혜 정권이 두려워하는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의 호소문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도심 집회, 그러니까 2주 전이죠. 그때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혼을 뒤집어 놓자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좀 더 폭넓은 체제의 변혁이나 세상 바꾸기, 뒤집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금 톤이 좀 낮아진 듯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강경한 투쟁할 것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평화행진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요.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다음 주 토요일로 예고는 했습니다만 집회 신청이 다 나온 건가요? 지금 그 한 군데에서만 집회 신고를 냈는데요. 네. 지난번 집회 때도 그렇고요. 네. 여러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집회 신고를 낸 이후에 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딱 한 개 단체가 12월 5일 날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낸 상태고요. 네.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른 주요 단체들은 아직까지 집회 신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인가요? 이제 8일 남았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예, 48시간 네. 이후로 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는 내면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집회 신고를 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까지만 내면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집회는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금 동향을 좀 면밀히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이게 지난번 1차 집회 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서 시작해서 쭉 경복궁 앞까지 행진해서 청와대 앞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신고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법적으로도요. 세종로 앞은 미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일대는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공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써서 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 12월 5일 집회도 그렇고요. 지난 11월 14일 했었던 집회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네. 애초에 신고했던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뭐 과잉 진압이냐 아니면 불법 시위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애초에 준비했던 신고했던 그 지역 거기에 폴리스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본질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12월 4일에 있었던 집회에 대해서 이것을 경찰이 허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텐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 11월 14일 날 시위에 폭력 시위가 있었고 더군다나 한상균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든지 지금 호소문 같은 데 보면 충분히 불법적이고 또 폭력적인 시위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시법에 의해서 불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한상규 위원장이 우리 얘기대로 평화 집회 시위에 보장하면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그 얘기를 지키고 싶다면 정말 내가 평화 집회를 할 것이라는 어떤 준법 서약서라든지 정말 민주노총 위에게 내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 그날은 정말 평화 집회를 합시다. 이런 호소문에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평화 집회를 할 테니 우리를 하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출두하겠습니다. 이건 법을 가지고 정부와 어떤 거래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대독한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보면 네. 노동법 개혁 시도를 정부가 중단한다면 그리고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자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진 출두는 노동법 개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노동법 개혁이든 개혁이든 네. 노동법의 개정 문제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고 네. 그 전제가 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가동돼서 그 안을 토대로 지금 국회 논의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지난번 14일 날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네. 내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집회를 주도해놓고 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놓고 그 전에 이미 다른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체포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출두 문제가 마치 정부와의 법안을 갖고 흥정할 수 있는 것처럼 화쟁위에 네. 조계종의 어떤 그 중재를 요청해놓고 그 중재 결과를 기다린다. 이것은 종교와 국회를 한마디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호도하는 용도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법을 농락하고 있는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한상균 위원장이 그 대독을 했는데요. 이 대독 기자회견문을 보면 저는 이분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 네. 어떤 부분이 드냐면 바로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동법 개혁 시도가 중단된다면 출두한다라든가 지금 모든 지금 주장이 자신이 마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나서 싸우는 어떤 투사와 같이 지금 네.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계종에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 한상균 위원장의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이것을 옹호하는 것은 바로 같은 범죄 행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포용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웅 오늘 법무장관이 10시에 회견을 했거든요. 그 음성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떳떳하다면 나와서 법 앞에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종교시설로 숨어들어가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극렬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가려서 처벌을 피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결국 복면 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일단 법원도 현재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판결 흐름이 하나 나온 거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이제 시위대가 나왔는데 세월호 일주기 집회에서 복면 시위를 한 사람입니다. 네. 이 강모 씨 47세인데 복면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경찰에게 빼앗은 장비를 뒤쪽 시위대가 전달한 주요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11월 14일 날 있었던 그 네. 차벽 앞에서 진두 시위를 복면 시위를 하면서 네. 아주 불법 시위를 했던 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자, 폭력을 행사했고 물건을 빼앗아 뒤쪽에 있는 시위대에게 전달하고 복면도 그런 썼고요. 혐의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경찰이 실신한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했다. 이런 점까지 있는데 네. 문제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의뢰 그랬듯이 네. 불법 시위에 대해서 실형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의뢰 그랬듯이 뭐 북칭상이다, 직장 해고 사정 고려한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어제 있었던 2심 재판은 달랐죠.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실형을 선고하냐에 대해서 네. 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계속적으로 진술 거부권만 행사할 뿐 본인의 시위가 옳다는 얘기만 하지 불법 시위라든지 경찰 폭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불법 시위로 옮겨가는 과정이 많은 상황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벌을 하지 않으면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관용보다는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11월 14일 불법 시위로 인해 가지고 여론의 흐름들이 자 이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엄벌해야 된다는 여론의 흐름에 맞춘 굉장히 적절하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심 재판부, 상위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놨기 때문에 뭐 법원, 우리나라 전체 지방법원 자체에서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력 시위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좀 퍼져가고 있는 그 방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예, 사실 지난 그동안 우리 네. 법원이 어떤 뭐 판사가 넘어지시면 좀 상황이 아마 다를지 모르는데요. 네네. 경찰서에 와서 예를 들어 주치 폭력을 한다든지 네. 어떤 시위 거리에서 경찰관을 때려는 어떤 쇠파이프 시위가 네.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물러터진 판결했다. 네. 너무 관용주의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지난 5년간 말이죠. 네. 집시법으로 기소된 사람 중에서 정작 처벌된 실형을 받은 사람이 0.2%에 불과하다. 1000명에 2명. 예, 이러한 통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원의 그런 지나친 관용주의가 불법 폭력 시위를 오히려 키워왔다. 이런 비판이 많았던 터에 지난 14일 날 광화문 저런 폭력 시위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쫙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법 과정이 생생하게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아마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복면 시위법이 이제 처리가 되려면 야당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60%의 국회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제화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은 지난번 물대포 살수 때문에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를 다시 한번 병문안 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자, 일단 부상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위로를 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우선순위가 앞쪽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친 백남기 씨 위로하는 것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2의 백남기 씨, 제3의 백남기 씨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는 민주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지만 그 전제는 불법,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이 불법 시위라든지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 형량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불법 시위라든지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높인다든가 네. 또 한 번 불법 시위에 참여한 이미 전력이 있는 사람은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한다든가 네. 이런 점에 그러니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고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자, 일단 어떤 법제가 될지, 될지 안 될지도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 여야 정치권이 어떤 논리로 논의를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